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 쉽고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외국계 투자은행 IB들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외국계 투자은행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한국 투자 비중을 줄여라 아니면 코스피 끌어내릴 가능성 이런 증세라니 이런 제목도 자극적인 리포트들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저는 경고를 날렸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개엄 직후에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한국 관련해서 투자 비중을 장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장 개혁 조치에 대한 신뢰를 믿고 다시 투자 비중을 올리는 전략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시장의 어떤 그 개혁 발전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 정부 조치는 세제를 통해서 오히려 시장에 찬물을 붓는 조치 아니냐라고 해서 솔직히 이제 리포트에서 다 잘 나오지 않는 쓴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네. 한국 시장 탈선하는 거 아니냐. 아하. 지금 시장의 기대와는 180도 다른 반응이다라고 정말 해서 신랄한 리포트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세제 개편 가지고서는 한국 시장의 선진화에 대한 믿음, 잘하면 흔들릴 수 있어라는 좀 뭐랄까요, 냉정한 경고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계 IB들의 리포트들이 이렇게 나온 거는 저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장에서 전체 주가 총액 대비 외국인들 지분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작년에 경험했었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계속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미들이나 우리 기관들이 아무리 또 팔- 사도 오르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투자 전략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팔면 떨어지고 사면 오르고 이런 분위기가 사실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뿔난 개미 투자자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여당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을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진성준 의원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네. 그분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는 주식 투자 안 합니다라고 했던 과거 발언까지 들춰내면서 네. 심지어는 그분의 이 가족들의 부동산 투자까지도 들춰내면서 사실은 이제 항의와 문자 폭탄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사실은 그런 어떤 그 개미 투자자분들의 공격이 사실이 아닌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투심이 그만큼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네. 시장 관련해서 이제 막 한국 시장이 정상화되고 코스피가 이제 3천, 4천, 5천 가야 한다는 그런 기대 때문에 기대감이 이제 막 컸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찬물을 껴안고 있는데 이런 제도에 관해서 옹호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만큼 이제 반발, 분노 이런 투심이 있다. 이런 어떤 중요한 징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 이슈는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성중 민주당 의원에게 불똥이 튀기도 했습니다. 아마 전임 정책위 의장으로서 세제 개편안에 많이 관여했기 때문인데요. 본인뿐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가족재산 폭로까지 이어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진성준 의원이 김근식 국민의힘 의원의 즉각 공개 사과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아들 이야기 기사 나왔잖아요. 아들 이야기 뭐예요? 미장으로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진성준 씨 실제로 아들은 우리 국장 안 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정작 아들한테 또 부동산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야 본인은 자식한테 주식보다 더 확실한 부동산 사주고 아들은 이미 국장 떠나서 미장으로 튀고 그러면서 자기는 국장 걱정 없으니까 간다. 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근식 위원장에 대해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진성준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평생 집 한 채 잠깐이라도 두 채인 적은 없었다. 아들에게 부동산 사준 적도 없고 그럴 형편도 못 된다. 지금 집은 작년에 대출받아서 산 거다. 아들에 대해서도 용돈으로 주식 몇 주 산 건데 공개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식 대주주 이 양도세 이슈가 정치권 내 이 싸움으로 좀 번진 모습이에요. 네. 이 주식 대주주 요건이 사실은 좀 시간에 따라서 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2013년 이전에는 대주주 기준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꽤 높았어요. 아, 100억 원이요? 네, 2013년에 이제 50억 원으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약간의 증세 기조해서 25억 원까지 낮췄습니다. 네. 네, 그랬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10억 원까지 낮췄던 것을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013년 수준인 50억 원으로 올렸던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다시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인 10억 원까지 다시 이제 그 선으로 이제 회복한다 그런 뉘앙스이긴 한데요. 네. 근데 그 동안의 시간을 보면 거의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예전에 10억 원과 지금의 10억 원도 또 가치가 다르고 네.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10억 원으로 낮췄을 때 그 당시에 뭔가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핫했던 때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중시를 부양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고 증시도 부양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얘기하고 5,000피스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어떤 그 세제 개편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거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요. 만약에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한 30억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10억 원에 매입을 해서 30억 원에 매도를 한다. 이건 좀 많이 투자를 잘한 케이스긴 한데요. 그러면 20억 원의 차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 경우는 세금이 5억이나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이제 10억 원에서 30억 원을 수익을 냈으니까 20억 원의 차익이 생겼거든요. 네. 그 20억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내게 되고 거기에 지금까지는 안 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방세가 다시 좀 붙어서 총 한 5억 3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가니까요. 네. 그 구간 10억에서 50억 사이에 있는 구간에 있는 소위 말하는 조금 규모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0% 이상의 사실은 수익이 현재 계산되지 않은 예측 불허한 상황에서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잡힌다. 그런 네. 얘기가 되니까요.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회피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1년 내내 당신은 뭐 10억 이상, 뭐 50억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입니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네. 연말에 딱 하루 그날 이 기준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10억으로 만약에 과세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면은 내가 오늘 11억 갖고 있다. 그러면 연말 하루 앞두고 1억만 팔면 9억 9,9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피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말 앞두고 과세 물량이 기준을 피하기 쏟아질 위한 수가 회피 매물이 있겠군요. 쏟아질 수가 네. 있는데 예전에는 회피 매물이 연말 직전에 쏟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뭐랄까 많이 좀 영리해지시고 정보를 좀 많이 아시다 보니까 이 단기간에 매도하면은 매도 차익 좀 줄고 또 나의 매물 때문에 거꾸로 시장이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도 기간을 길게 잡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월 정도부터 분할 매도에 들어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증시 상승에 허들로 작용한다. 하반기 증시 상승의 그렇습니다. 허들이다. 장애물일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당대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빨리 정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당 내부에 대해서 함구령도 내렸고요. A안, B안 한정혜 신임 정책위 의장에게 A안, B안을 작성해서 보고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당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책임을 지려면 한 목소리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뜨거운 감자가 됐고 그래서 이것은 비공개로 빨리 토론하고 협의하고 조율해서 하나의 안을 가지고 빨리 제시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그 내부 토론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제부터 내부 토론 조율에 들어갔다. 그러면 좀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걸까요? 지금? 네, 빠르면은 뭐 금주 안에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만은 일단은 금요일에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을 때 지난주요. 지난주에요. 네네. 하루 종일 사실은 시장에서 어떤 식의 반전의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그때는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장과 실시간으로 소통하지 않는가라는 네.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것도 안타깝게 장 직후에 나왔어요. 원내대표 발로요. 네. 근데 일단은 새롭게 당대표가 되셨는데 빨리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적어도 시장과 소통하는 자세는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오늘 약간 코스피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래도
정부가 만든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국회는 적어도 민심을 듣고 논의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그래도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이 조금 전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양도소득세 관련된 문제는 지금 그 주식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시행령이잖아요. 시행령이고 법안은 아니어서 빠르게 결정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그 공감대는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어제 비공개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목표는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는 그 목표의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향적 그 목표를 향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인하가 그거에 대해서 그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뭐 어떤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판단의 영역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련된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5천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방향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좀 뒷북이긴 하지만 그게 뒷북이긴 맞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이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보도는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코스피 부양하는 정책과 어떤 정부 방향과 맞지 않다. 좀 심사숙고해달라. 그래서 차라리 그 당시에 세제 개편안 발표할 때 이 내용을 좀 유보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들어요. 네. 근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기준이 좀 상향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번에 또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발표가 됐는데요. 투자자들이 배당주들도 순매도하기도 하고 네. 배당주 ETF에서도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고가 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민주당에서 이소영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이소영 의원의 발의안과 세제 개편안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은 네. 3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최고 세율 25% 안을 내었었거든요. 네. 근데 세제 개편에서는 35%가 됐습니다. 더 올랐군요. 네, 그러니까 10%포인트 올랐고 이게 그러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은 이게 38.5%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더 높은 한계 세율을 맞게 되니까 시장에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배당주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뭐 증권사 리포트도 좀 눈에 띄긴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재 세제 개편안이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이건 악재가 분명한데요. 네. 투자자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것도 포함해서요? 예,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주주 양도세 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를 당초 시장이 기대하는 걸로 만약에 환원한다라고 하면 네. 지난주에 폭락이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에서의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악재가 소화되면서 이제 네. 오히려 더 나은 측면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인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히려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시선을 가지고 주요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유의미한 투자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긴 한데요. 이게 세제 개편안 이슈가 다시 검토될 것이라는 신호가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것인지 정책 방향이랑 또 시장 반응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송원재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